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좀 마이크 앰프를 바꿨는데 조금 다릅니까? 예, 좀 잘 들리시죠? 예. 지난 말씀이 전에 아까 기도를 장모님이 잘 해주셨는데 성화 10주년 기념 승리 보고대회 지난주에 했었죠. 기도 내용대로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교장 선생님들과 후면 식구들도 참석하고 또 VIP들 참석한 가운데 정말 은혜스럽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사회자로 평화공연을 했고 평화공연 후루사토 일본 말로 고향 노래하고 한국의 고향이고 그런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규수 원장님하고도 참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빈 소개가 있었고요. 꽃다발 공장 그리고 평화 현장 사인하고 바리 기념 자리였습니다. 지회장님의 환영사 그리고 김길수 원장, 문화원장님의 축사. 김길수 원장님은 축사하면서 자기가 한일 회담 추인위원장인 것도 확실히 밝히면서 축사를 하셨죠. 이규섭 시의원의 축사. 그 다음에 윤석열 시의원 축사. 이규섭 시의원은 제가 좀 기억이 남는 게 천주성화 10주년을 계기로 양이국의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업적이 재평가되고 계승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좋은 내용의 축사를 해주시고 또 윤석열 시의원은 또 축사를 통해 남북교류 및 통일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실질적으로 힘을 모아서 같이 이루어가길 희망한다고 실질적인 내용을 좋은 축사를 했습니다. 물론 또 김일성 원장님도 정말 축사한 말씀 참 헌정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특별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윤원순 청년교회장님의 6만세 상정했습니다. 정말 힘찬 6만세의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체 사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성화학생 예배를 지난주 일요일에 성화학생을 따로 저희 센터에서 성화랑 교제 연계를 다루는 연계와 관련된 연계를 다루는 영화로서 신과 함께 인과행을 보고 관련된 부모님 말씀 훈독하면서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 발표합니다. 그리고 와과 학생이나 매주 화요일 날 하고 있고요. 31일 날 비대주주 항의 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정말 5천여 명이 이렇게 그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는데 정말 일요일 날 오전에 공지해가지고 거의 뭐 식구인들한테 오후부터 공지했는데 하루 반 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정말 성황리에 행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앉아가지고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MBC 방송국에 있는 그 블럭을 세 바퀴 돌면서 돌고 그렇게 마쳤는데요. 한 바퀴 도는 데만도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또 워낙 크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 앉지 못하고 좀 흩어지다 보니까 다 모이지 못했지만 제 돌고 MBC 돌고 가까이 있던 식구님들하고 이렇게 우리 유미자님 보고하고 우리 여권상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이외에도 이병준 제2회장님, 조장님, 박한진 장로님 있고, 리다, 또 이기고 지사님, 사초 지사님까지 총 11명의 수고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이 건물이 뭐 MBC 건물, 앞 뒤에만 아니고 앞에 것도 다 MBC 건물입니다. 또 그 옆에도 엄청나게 또 기계 크게 있습니다. MBC가 엄청 크고 옆에 뭐 SBS 있고 뭐 SBS 또 MBN, YTN, 뭐 JTBC 뭐 방송 건물이 다 모여 있는 그런 방송 단지였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무지개가 되죠.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올 때는 계속 흐린 날씨였어요. 흐린 날씨. 우리가 조금 올까 말까 약간 내다마는 뭐 그런 시원한 날씨. 원래는 비가 많이 온다고 그렇게 예보되어 있었는데 실제 그날이 되니까 비는 거의 안 왔어요. 그냥 조금 올까 말까 아주 흐린 날씨로 하늘의 날씨를 잘 찍고 계셨고 우리가 볼 때만 해도 구름 낀 흐린 날씨인데 가고 난 뒤에 우리 YSP 청년 대학생들 한 400명 정도 모였다고 들었는데 정말 많았어요. 그 YSP 수고한 우리 청년 대학생들 끝나고 난 뒤에 하늘이 우리가 집회가 끝나면서 하늘이 개가지고 무슨 거예요? 떴다고 합니다. 또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의자예요. 의자 밑에 의자가 5,000개 의자를 깔아가지고 엄청나게 의자가 많은 것도 다 같이 도와서 정리도 하고 마무리하고 사진 찍어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우리 문종훈 장로님 44년 실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풀 제목은 이렇습니다. 비전 2027 승리를 담은 출정식에 원해서 참 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 승리적 결실과 우리의 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철력 7월 17일 양력으로 8월 14일 우리는 정말 천지인 참모님 천주성화 10주년을 참으로 의미 있는 성화축제로 하늘 앞에 공원에 올렸습니다. 이번 성화절 행사는 지난 10년의 결실의 기반에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출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정성 속에서 모든 축복가들이 한 분 참모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내외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2023년 천왕궁 천일성전공원과 2027년 제60대 하늘 부모님의 날 대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새로운 출발의 모멘텀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성화축제 기간 동안 진행되는 모든 일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성화축제의 중심이 참부모님이심을 깊은 사랑과 더불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화절 승리의 노전까지 우리 모두를 노심초사 깊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늘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는 하늘 부모님과 천인 참부모님께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모든 공직자, 또 스태프들과 식구님들을 위해서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월 14일) 날 그때 기념식 때 하신 참 어머니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아버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희망 없이 지나가는 결과를 놓고 멈추어선 자리에 있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참 아버님이 지상의 승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하나 되어 인류 앞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함께 전파하여 인류 전체가 하늘 부모님을 모신 자리에서 효자, 효녀, 충신의 책임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천보 과정들이 되기를 축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한 구절 더 공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참 우리가 여러분 많이 훈독하는 그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천주성화 10주년은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기적의 자리였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선구자 되시는 참 아버님을 10년 만에 다시 만나 뜨겁게 하나 되는 자리였으며, 지난 10년 참 아버님의 천승 성로 대승리 노정을 만드시고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신 참 어머님의 수가 앞에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한 40일 특별활동을 통해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참부모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 5만여 명의 자녀들이 참부모님과 인연을 맺는 승리적 결실을 이룬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50일간의 대장정의 구경꾼이 아닌 동참자의 자리에서 참부모님과 뜨겁게 하나된 기억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 되시는 참부모님이심을 다시금 확인하며 내부 외환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으로 신통일 세계를 향한 90개월 여정에 다시금 앞장설 것을 계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승리를 위해 세계 공부와 신앙국의 모든 지도자와 식구들이 완전히 하나 되는 가운데 정말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축복까지 형제자매 식구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식구님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내후외환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본의 상황은 어려운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런 세력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UCI 자산 반환 소송에 대해서 판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가 막 다 날려오기도 하고 그랬죠. 판결의 주 내용은 작년인가요? 우리가 이제 이겼죠. 그 UCI 이사진을 바꿔가지고 탈취해가지고 것을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이 났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UCI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판결의 주 내용은 항소법이 종교 교리와 항소라는 것은 거기에 수용하지 않고 불복하지 않고 다시금 재판결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항소법이 종교 교리와 관련된 핵심 사항을 다루고 있지 않아 판결 자체를 검토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소송이 종교 관련 판결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 제1조와 연관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1차 소송의 판결이 뒤집혀졌습니다. 하지만 UCI 공적 자산 반환 소송은 종교 교리와 상관이 없으며 중대한 부당행위에 해당하기에 여전히 소송은 기각되지 않았고 다시 진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결국은 하늘 편이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부모님 선포문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통일교 연계 6개 축복받은 식구들, 특히 UCI 지휘하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다음 사항을 지시한다. 먼저 모든 식구들은 영원 영생 세계의 단 한 분인 참부모님의 지시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함을 잊지 말라. 이것이 통일가의 영원한 전통이자 신앙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천주적으로 참 자녀들이나 일반 식구들도 마찬가지다. 둘째, 문현지를 비롯하여 UCI 이사들은 즉시 현직에서 물러날 것을 지시한다. UCI의 창시자인 참부모님이 다시 UCI 이사의 전체를 편성하여 그 휘하의 모든 조직을 성전에 정비 관리할 것이다. 나는 벌써 UCI를 찾아오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미 법원에 제기된 법적 조치는
천주의 책임을 진 본인이 허락했으며 그 내용은 지금도 전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나의 지시를 따르면 법정 소송을 즉시 중지시킬 것이다. 셋째, 문현진을 비롯하여 장인된 박정환과 그 일족으로 구성된 유시아 이사진은 한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여의도 성지 개발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창시자인 참모님께 반환하라. 다시 계획을 세워 승리적 차원의 개발을 할 것이다. 넷째, 문현진을 비롯한 유시아 이사진은 여의도 외에도 유시아 시야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다른 송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참모님의 허락 없이 공적 자산을 처분하여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즉시 참모님께 반환하라. 모두 공적으로 하늘의 승리를 이루는 데 쓰일 것이다. 통일교와 그 외에 관계된 모든 조직과 기관을 창설한 창시자로서 그리고 참부모인 윤석열 한학자 부부의 이름으로 이 지시를 전 천주에 선포하는 바이니 모든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 백만년 영혼의 기간을 두고 순리적으로 복종해 주기를 바란다. 2011년 4월 23일 양력 5월 25일 장모님이 사인과 함께 찬양 선포문을 이렇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죠. 아직까지 따르지 않고 반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송하고 정말 저는 참 너무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박 회장님하고는 뭘 믿고 저러는가, 자기가 여기에서 새로운 천국을 건설할 그런 그런 백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모님의 명을 안 따르고 그렇게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그뿐 아니고 성화축제 준비 기간에 MBC와 PD 수출 문제가 또 발생했죠. 그래서 세계본부를 주임 삼고 비상대책팀을 구성해서 40일 동안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방송 수위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공정성, 객관성, 진실성 등을 크게 훼손하며 편파 보도로 가정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성하고자 했던 MBC의 PD 수첩 방송을 놓고 걱정과 우려 속에 많은 기도와 정성을 쏟아주시고 규탄 집회에도 적극 함께해 주시는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BC PD 수첩을 대응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왼쪽에 보면 2022년 7월 19일 이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머리가 하얗게 해가지고 이분이 가계자입니다. 박정환에서. 그때 박정환 전 회장이 기자회견 했죠. 7월 19일 날. 그 기자회견 때 MBC PD 수첩팀을 초청했습니다. 박정환 가계자님이 그 MBC PD 수첩을 초청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7월 26일 날 방송된 PD 수첩 말미에 통일교 피해 제보 모집 광고를 하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세계본부는 7월 19일 날 적극 비상대책팀을 구성해서 7월 26일 날 PD 수첩 담당자 1차 미팅을 통해서 천주성화 10주년의 상황을 공유하며 방송을 하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8월 2일 날 PD 수첩 임원과 미팅을 가지며 가정연합의 특성상 8월에 있을 성화절을 강조하며 성화절 기간에 방송이 나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천주성화 10주년 기념 주간인 8월 9일에 방송이 나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방송 원래 예정이었던 8월 9일부터 한 달간 MBC 본사 앞에 집회 신고를 하며 압박을 좀 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역사하셨는지 방송 당일인 8월 9일 날 100년 만에 폭우가 서울에 내려가지고 모든 방송이 긴급 방송으로 대체되면서 PD 수첩도 그날 방송이 취소됐습니다.
원래는 8월 9일에 방송될 예정인데 그 이후에 충주성화 10주년 행사 중에도 방송 조지를 위한 활동이 계속됐는데요. 8월 11일 날 비상대책팀 이름으로 MBC 측에 방송 중단 및 경영진 면담을 위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다시 12일에는 경찰 정보과에 우리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PD가 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8월 19일 PD 수첩에서도 또 방송이 되지 않았어요. 원래 8월 19일 날, 8월 9일 날, 8월 9일 날은 100년 만의 폭우로 방송이 안 됐고, 그 다음에 8월 19일 날 방송 예정인데 그날 PD가 입원하게 돼가지고, 몸이 아프게 돼가 입원하게 돼가지고, 8월 16일 날 방송되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 행사는 그런 잡음 없이 무사히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연기가 된 거지 완전히 취소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8월 18일 비대위 임원진이 MBC 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일본 통일교인 나치강군 주동세력의 배우자인 기독교 목사와 그 배우자들이 만든 방송 콘텐츠를 MBC PD 수첩팀에서 입수한 의혹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방송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광화문에서는 제한 일본인 선교사회 8월 18일 날이죠. 그때 우리 선교사는 12명 갔나요? 4천 선교사의 4천여 명이 납치강간 피해 호소 집회를 가지며 여기에 힘을 대했습니다. 이후 방송 예정일이었던 8월 23일 그날도 방송 예정이었는데 민주당 그 대표 경선 민주당 대표 경선 토론으로 대체되면서 다시 결방이 됐어요. 연기 계속 결방되게 된 거죠. 이에 8월 24일 다시 비대위에서 2차 내용 증명을 보내서 PD 수첩이 입수한 일본 영상 콘텐츠는 납치 감금 가해자 측에서 생산된 아주 오염된 콘텐츠임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 내용 우리 일본 선교사들 제한 일본인 선교사의 4,000명 집회 모습이죠. 그러나 PD 수첩팀은 계속해서 방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 마침내 8월 26일 오전에 PD 수첩팀에서 천정궁 게이트를 방문 면담을 신청하고 오후에는 방영 예고를 공지하며 결국 지난 8월 30일 방송하게 됐습니다. 이후 세계본부와 비상대책위원회는 방송을 즉각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을 위한 자료를 만들고 다음 날인 8월 31일 약 5,000명의 식구들이 참석한 MBC PD 수첩 규탄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MBC와 방송심의위원회에 공식 내용 증명을 보내고 녹음을 통해서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호도한 그런 MBC PD 수첩의 왜곡된 보도 행태는 그 도를 넘었습니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그 야마카미 데스야의 범행 동기가 어머니가 본 교단에 낸 헌금과 밀접히 연관됐음을 부각시키면서 가정연합 조리 및 주요 활동에 반대하는 사람들만의 인터뷰 내용을 주요 골자로 방영했습니다. 우리 가정연합에 대한 걸 보도하려면 가정연합 본부라든지 우리 신도들한테 인터뷰하는지 물어보고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 탈교한 우리한테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불만을 가지고 이탈하는 그런 사람들만 취재해가지고 그렇게 방영하는 건 그건 공정한 방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제대로 방송하려면 가정연합 본부 쪽의 사람들이라든지 본부 우리 식구들 그런 면도 공정하게 이쪽 면도 저쪽 면도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영방송이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공영방송이라는 공정성, 객관성, 진실성 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훼손된 편파 보도로 가정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성하게 되죠. 그래서 보도된 내용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 가정연합은 MBC PD 수첩이 진실을 크게 결여 허위 보도했음을 알게 됩니다. 또 PD 수첩은 지난 7월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 일본입니다. 일본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라고 일본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단체 기자회견을 전방에 내세워서 아베 전 총리 필요 및 서거의 책임을 가정연합으로 돌려 사회적 공분을 조장한 일본의 한 방송을 정확한 검증도 없이 인용해서 가정연합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 연락회라는 단체는 금전적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일본 협회 식구 4,300여 명을 불법 납치 감금한 반인륜적인 범죄단체입니다. 일본 언론은 변호사 연락회의 발언만을 일방 보도하며 가정연합의 악의적 여론을 형성시켰습니다. 그런데 PD수첩이 검증되지 않은 일본 방송을 객관적으로 사실처럼 인용한 것은 분명한 왜곡이며 또 다른 범죄라 하겠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강제 개종시키려고 감금을 했는데 그 감금 기간이 뭐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어떤 사람은 제일 많아서 12년 몇 개월 동안 감금했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거죠? 또한 일본 식구들의 숭고하고 성스러운 헌금을 상업적이며 부정한 특정 헌금으로 왜곡함으로써 일본 식구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건강과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의적 목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헌금에 대해서 지난 2009년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법령을 준수하며 변화해 왔는데 그 부분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과거 영감상법적 방식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편집하였고 가정연합의 적대적인 태도를 반대자, 탈교자들의 목소리만을 집중 반영하면서 헌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처럼 왜곡시켰습니다. 영감상법 법적으로 한참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이제 스톱하고 2009년도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법에 준수해서 그렇게 투명하게 그런 헌금을 해왔다는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 영감상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방영하면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베 총리가 서거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물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 헌금이 남북통일과 북한의 해방, 공산주의 극복을 위한 승공운동, 세계평화를 위한 초종교 초국가 활동, 아프리카 구제활동, 피스로드 프로젝트와 한일 해전 터널 운동, 또 국제 학술 활동 등 또 수많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에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내용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워싱턴 타임즈라는 신문사를 가지고 있죠. 워싱턴 타임즈 신문사는 미국 뭐 조선일보나 그런 신문사처럼 흑자 기업이 아닙니다. 매달 세계일보도 그렇습니다. 매달 엄청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언론 기관입니다. 하지만 왜 그것을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운영합니까? 그걸 통해서 미국 대통령 움직이고 미국 정치권을 움직이고 또 우리나라의 또 여론을 분석하고 그런 남북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그런 활동에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그런 헌금을 통해서 남북통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 외적으로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성화절 특별헌금 했습니다. 그 성화절 특별헌금 가지고 이런 큰 행사나 그런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했을 때 택도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행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하면 많은 금전적인 그런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우리 교회 내적인 일보다도 일본 식구들도 정말 그 2세들이 유학생들이 스문대 온 유학생들 제가 학사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유학 와가지고 학비는 냈는데 와서 다니면서 학교에 식당에서 점심이나 그런 상들 바깥의 식당보다 훨씬 싸요. 학생회관에 그런데. 근데 그런 학생회관에 그런 식당에서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굶는 학생이 있었어요. 일본 유학생. 그 일본 유학생은 다 식구 자녀거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굶으면서 자식을 굶으면서까지 세계 평화와 남북의 세계 평화를 위해서 hun동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투입을 하는 그런 정성들을 다 깡그리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지고 부정적으로 나쁘게 왜곡해서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세계 평화와 실현을 위해서 투입했던 성스러운 헌금을 부정적인 것으로 왜곡시킨 MBC PD 수첩은 원인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그 왜곡된 일본 보도를 검토 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방송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거짓과 사실을 교묘하게 편집, 왜곡시키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분명히 의도와 목적이 있는 그들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는 것이고 12개 중국 일간 신문사에 성명서를 내며 강력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며 MBC는 물론 타 언론에서도 다시는 가정연합을 탄압하는 왜곡된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들의 울분을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의 어머니를 둔 가정연합 2세 이유정 스님, 그리고 저희 이유정 우리 동창원 청년교회장이죠. 청년교회장 우리 창원교회 초회과장 우리 2세입니다. 이수열 이준세 가족과장 그리고 지은상은 지금 창원교회 선교사를 리더라고 맡고 있는데 또 둘째 딸입니다. 지금 축복도 받고 청년교회장 하고 있는데 아주 그때 발표를 잘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습니다. 영상은 8분 정도 되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연합에서 헌혈 축복 결혼을 통해 사랑 맺은 세부세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먼저 7월 8일에 있었던 아베 전 일본 수상의 선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가정연합이 추구하는 평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삶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결혼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사랑매를 키우시면서 보다 세계 평화를 위해 가정연합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정성은 헌금과 모심의 생활입니다.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만민을 위해 헌신과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을 해오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면서 세상 만민을 위한 헌신과 감사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헌금을 PD수첩에서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한 채 마치 가정연합 전체의 내용인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거짓임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힙니다. 여러분, 명백히 밝힙시다! 명백히 밝힙시다! 저희 어머니 또한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당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헌금은 교회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고, 그런 헌금이 교회 내부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려운 상황들, 홍수 피해, 폭우, 지구촌 일부러 옮기는 많은 곳에 기부가 되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헌금을 한 것이 한치의 부끄러움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오히려 자신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헌금을 통해 마음이 전달되어서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가정연합이 나아가고자 하는 평화세계 실현에 조금이나마 가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방영된 PD수첩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은 일체에 나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앞뒤 내용을 잘라 말씀 한 구절로 악용하여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인터뷰 영상 또한 현재 가정연합의 소속 신도가 아닌 이탈 신도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다는 정도, 본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 맞는지, 혹은 특정인의 사주를 받아 본 종교를 비난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할 목적으로 편성한 것인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마치 모든 가정연합 신도들이 이와 같은 입장으로 자유의사가 없이 착취되는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 가정연합 신도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러한 부모님의 전통에 따라 저 또한 제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문성명 한학자 총재께서 제시하고 있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헌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헌금은 제가 현재 이 신앙 활동을 하면서 이 헌금을 쓰이는 것을 보았을 때 피해를 받은 곳이나 기부가 필요한 곳에 전달되기도 하고 이타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세계 실현합시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평화세계 실현하자. 평화세계 실현하자. 평화세계 실현하자.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께서 선택한 이 신앙길을 저 또한 성장하며 그 가치를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정연합의 신앙을 한다는 이유로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통일교 다녀? 그러면 지옥 가니까 당장 나와. 거기 2단 사인이야.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더더욱 문성명 한학자 총재님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 네 분께서는 공생, 공경, 공의가 실현된 평화세계 실현의 근본 해법인 평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왔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새의 큰 뜻을 품은 한 개인이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인류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가정연합에서 신학을 하며 여기서의 모든 종교적 행위에는 모든 것이 다 평화세계를 위한 것이었으며 한 번도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정말 문성명 한학자 총재님의 말씀
가치가 너무도 숭고하고 위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총살로 인해 일본에서 안 좋은 보도로 가정연합을 악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올바르지 않은 사실로 지금 일본 신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한국에서도 자극적이고 확인되어지지 않는 사실만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종교적 가치를 격파시킨 PD 수첩의 왜곡 보도로 인해 침해되고 폄훼된 사실에 대해 사죄를 요구합니다. 어떤 일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이 피해를 보더라도 문성명 화장자 총재의 뜻과 부모님들의 길을 이어받아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히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차원의 청년교회장 정말 똑똑하죠. 네, 이세로서 정말 당당하게 입장을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같이 좀 내보내고 같이 듣고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여러 내후내환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시련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아베 총리 그 내용을 방송국에서 너무 계속해서 떠드니까 국가 차원에서 우리를 좀 거리를 두고 어떻게 탄압하는 그런 너무나 어려운 입장이고 상황입니다. 일본 식구들이 불쌍할 정도입니다. 정말.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참모님을 모시고 걸어온 우리의 도정이 정도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가온 시련 앞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시련이 클수록 오히려 희망을 갖고 나아갈 때 오늘의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하늘의 역사하시사 놀라운 승리의 결과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천주적 가나안 노정은 과거에 갔던 길이 아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없던 길을 새롭게 개척하며 만들어가는 노정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노정에서 우리는 희망의 빛을 보고 가야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어두운 그림자에 매몰되면 우리에게는 어려움만 더욱 가중될 뿐입니다. 우리 운동이 국가 복귀를 넘어 대륙 복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때 국가적 차원의 시련, 특별히 어머니 나라의 큰 시련이 닥쳐온 것은 어머님 말씀처럼 국가를 넘어 대륙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산통의 과제인 것을 알고 초대 기독교가 혹독한 로마 박해를 이기고 로마의 국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혹독한 국가적 위기를 이기고 대륙 복귀를 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자리라고 또 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천상의 참 아버님, 지상의 참 어머님을 한 중심에 모시고 오늘의 시련을 당당히 이겨낸다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늘 부모님의 궁극적 비전이자 참 부모님의 소원인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가족 이상을 이루는 우리들의 희망찬 발걸음은 신통일 한국 안착과 신통일 세계 안착 기반 조성의 승리적 결실로 우리 앞에 현현할 것입니다. 제60회 하늘 부모님의 날을 천원궁 천일성전에서 대륙을 대표하는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과 함께 하늘 부모님께서 당당히 봉헌하는 그날을 향한 60개월 노정을 중단 없이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 부모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